쥐띠가 3월 달에 태어나면은 그 아주 코앞에 진상이 받쳐졌다고 해. 3월 달이 진수성찬. 예, 진수성찬, 진상. 왜 그러느냐? 쥐가 그냥 잡식성인데 이파리도 먹고 뿌리도 먹고 열매도 먹고 지렁이도 먹고 뭐 달팽이도 먹고 그러는데 3월 달 되면은 물이 이제 조금 뜨뜻해져 갖고 이제 그 돌 밑에 숨었던 달팽이도 바깥으로 기어 나오는데 이것도 다 야행성이거든. 어두워지면 바깥으로 기어 나와요. 그리고 논에 있는 울뱅이도 논둑으로 기어 나고 지렁이 이런 것도 조금 땅 겉으로 올라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조금만 파뒤집어도 지렁이 잡고 그러니까 그 쥐는 살판 났지 뭐 거저 쓸어 담지. 예. 내가 아주 어렸을 때 우리 새언니가 쥐띠였거든요. 우리 집 앞에 큰 강이 있어. 근데 우리 집이 가난해서 그랬나 어쨌나 소주병에다가 석유 붓고 여기다가 솜방맹이 끼우는 거야. 그래서 여기다 불 붙이면 화내. 내가 중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그랬을 때 저녁 때 날 데리고 이 강에 나가. 그래갖고 한참까지 자고 한 12시까지 잤나 봐. 아우 난 정말 하기 싫지. 근데 우리 언니는 달팽이 잡는 거야. 처음엔 물가에서 잡다가 점점 물 안으로 들어가요. 그러면은 몇 시나 됐는지도 모르지. 한참 되면은 이런 다라로 하나야. 이튿날 아침에 그거 이국 그 역전에 나갔거든요. 그럼 요런 한 사발에 얼마씩 그거 살락하는 또 그 사람들 모여들어서 팔고 밤 되면은 그렇게 달팽이를 잡는데 3월 달이라고 해도 물이 차갑지. 근데 바깥으로 기어 나오니까 쥐는 물에 들어가지도 않고 잡아먹을 수 있고. 그러니까 코앞에 진수성찬이 널렸다. 잡식성인 쥐가 살판 난다. 지렁이나 굼벵이, 달팽이, 뭐 울뱅이 밤에 기어 나오는 것 많다. 이거 하다 보니까 맨발의 청춘 트위스트김. 눈물도 한숨도 나홀로 씹어 삼키며 밤거리의 뒷골목을 나홀로 걸어도. 트위스트 김이 3월 쥐띠더라. 그 노래를 그 영상에서 보는데 내가 쥐띠 언니하고 강가에 나가서 달팽이를 찍는 게 진짜 아무도 없는 밤거리에 나 혼자 나선 것 같더라고. 아유 얼마나 슬펐는지. 그래도 그거 팔아갖고 나는 중학교 가면은 왜 운동화에 하얀 양말 신어야 되잖아. 아 그거 하나 사다 줄 줄 알았더니 그것도 하나 안 사다 준 거야. 아 그래갖고 그 쥐띠 언니한테 그냥 원수 삼았지. 됐는데 우리 언니도 그거 팔아갖고 쓸 데가 많았을 거야. 아유 신랑놈 약 사와야지. 또 먹을 것도 좀 사와야지. 아이 연병할 놈. 잡식성인 쥐 살판나 경자 경진. 요 사람은 왜 딸 만났을까? 친정에는 남동생들이 많은데 자기는 딸 만났어. 우리 동서거든요. 그거 못하는 게 없어. 다 먹을 거야. 어떻게 된 게. 얘네 친정집은 계룡산 어디쯤이래요. 근데 그게 계룡대 안으로 포함이 돼갖고 거기 과거에 살던 사람들은 뭐 하면은 거기 들어갈 수 있대네. 시집에 오면은. 아우 살팠나? 얼마나 휘젓고 다니는지. 그 사람은 김일성이 날로 먹었죠 이북을. 그 소련이 밀어줘서 그때 40대였나요? 김일성이? 30대였나요? 1912년생인데 그러니까 나라를 통째로 그냥 가지는 거잖아. 예. 해방이 45년도 해방되면서 이북을 먹은 거니까 네. 33살, 34살 때 이북을 그냥 먹은 거지. 중공을 뒤에 업었는지 소련을 뒤에 업었는지 날로 먹는 거예요. 양쪽 다. 왜냐면은 중국은 그때 장제스하고 싸워서 졌잖아요. 그러니까 대만으로 쫓겨갖고 모택동이 실권을 잡았으니까 뭐 둘 다 공산주의니까 비호를 받은 거지. 모택동이가 6.25 때도 그 중국 군인들 천안 사는데 그 단거리예요. 단거리인데 그 얘기를 들어보면 한때 여관도 하고 하여튼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이것저것 많이 했어. 그리고 살림이 넉넉하니까 그렇지. 나한테 오면은 좀 인심 잘 써요. 또 아들이
용띠하고 소띠 아들이 있어요. 그 용띠 아들이 엄마를 이제 모시고 오고 그러는데 안 해본 게 없고 또 부자였다가 또 망하기도 하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은 자식도 사이좋게 가까이 산다거나 모시고 사는 거는 내 사주에 자식띠가 있다는 소리? 그렇죠. 이런 사람은 용띠, 소띠 있거든. 근데 소띠는 쪽이 나가서 살아. 용띠는 끼고 살고. 또 누가 있나? 또 경자생의 경진. 뭐 날짜까지 똑같으네 이 사람은. 이게 쥐가 땅 속에 산다고 했잖아요. 기축. 특히나 이 사람은 기축이 있네. 지질학자, 지진학자 리히터라고 하는 사람. 그래서 지진의 그 강도를 리히터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사람 때문에 그랬던가 봐요. 지진학자예요. 물리학자면서 지진학자. 크리스트 김 어저께 그거 하면서 이거를 찾아내려면은 하루 종일 늦게까지 했지. 한참 옛날 생각에 젖어들었었어요. 크리스트 김인데 3월생이 이제 코앞에 진상이 널렸다고 했는데 요런 사주라고 할지라도 자기 능력을 최대한 이끌어서 내 실력을 삼아놓지 않으면 진짜 맨발의 청춘처럼 눈물도 한숨도 나 홀로 씹어 삼키며 이런 모습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도 제9시를 못했을 때 언제 다시 방거리를 누비는 사람이 될지 모른다 하는 거 우리 같은 사람이 꼭 일러줘야 돼요. 조진웅이하고 박나래하고 훅 갔잖아요. 예. 이제 정점에서 그냥 떨어져 버리고 그 앞으로 못 나올 거. 그것 박나래하고 조진웅이 걔네들 그거 안 되지. 그 트위스트 김이 맨발의 청춘 하면서 참 잘 나갔었는데 그런데 이 사람 공연하고 나와서 팔아볼라서 뭐 쓰러졌던가 그랬어요. 그래서 5년 동안 병상에 누워있다가 이제 죽었는데 죽을 때 아무도 안 왔다는 거야. 근데 그 노래가 어찌나 그냥 그 슬프고 그렇든지 내가 옛날에 그 달팽이 잡던 생각을 하면서 또 한 번 느꼈다 이게 이렇게 좋은 코앞에 진상들 이 사주 엄청 좋잖아요. 엄청 좋은데도 불구하고 죽을 때 좀 안 좋았다. 이 사람은 나한테 참 푼푼하게 잘해요. 근데 이런 사주 가졌어도 그렇지 않은 사람들 많거든. 김일성이가 이북을 혼자 다 처먹었어도 지금 그 이북이 그 사람 사는 세상이야. 이북에서 사는 사람들은 그거를 모르고 바보처럼 살겠지만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야. 지금 저렇게 더러운 꼴을 보면서 아유 참 내가 한심하다. 그래갖고 길게 갈 수 있느냐? 길게 절대 못 간다 해야지. 어떤 사람이 소띠인데 머지않아서 진대운을 만나. 그래서 야, 너 조금 있으면 왕을 모셔야 되는 운세가 되는데 왕도 잘 골라야 돼. 싫든 좋든 천살로 들어가면 왕을 모시게 되는 거야. 왕이 진짜 왕일 수도 있고 사장일 수도 있고. 열받아. 근데 이제 또 4월달로 들어가면은 그야말로 기절초풍하는 거죠. 뱀이 맹렬 활동에 들어간 4월. 뱀이 이제 쥐 잡아 먹어야지. 겨우 내내 6개월 동안을 굶었으니까 이제 보는 대로 잡아 먹으려고 어디에 쥐가 제일 많이 끓느냐. 요때 청보리밭. 청보리에서 이제 누런 보리로 이제 변해 가려고 하는 중이야 한참. 그러면 쥐가 거기에 들끓을 거 아니에요? 보리밭 사이길에 딸이 틀고 앉아있는 뱀. 집안에 남자 꼴을 볼 수가 없다. 왜 다 나가서 그런 거예요, 남자가? 일하러. 청보리밭 사이로. 아니 뱀이 쥐 잡으려고 청보리밭 사이로 가는데 쥐띠 남자들도 집을 비우는 거야. 보리밭에 가는 거야. 쥐가 보리밭에 가야 먹을 게 많잖아. 그 여기 청보리도 있고 익은 보리도 있고 좀 빠른 데는 누렇게 익었을 거고
그래서 쥐가 보리밭 사이로 가는데 뱀이 쥐 잡으려고 보리밭 사이로 간다. 그래서 집안에 남자 꼴을 볼 수가 없다. 쥐가 뱀한테 잡혀 먹히기도 하고. 갑자생인데 기사월에 태어났어요. 기유. 젊은 새댁이었는데 결혼한 지 얼마 안 돼갖고 이혼을 했어요. 애를 못 낳는다고. 그래서 이혼을 해갖고 여잔데 애를 못 낳아갖고 이혼을 했어. 그래서 시어머니가 아유 안 됐어갖고 아들놈은 딴 여자애를 만나갖고 임신까지 시키고 그러니까 얘가 이제 눈물로 헤어질 수밖에 없었지. 집을 버리고 청보리밭에 나간다. 이 사람은 아들이 있던데. 황병기요? 네. 예, 있다 하더라고. 네. 있더라고. 이 사람은 뭐를 버렸냐 하면 전공을 버렸어. 그렇죠. 예, 서울 법대 출신인데 그 가야금으로 나간 거예요. 그 가야금도 줄타기 이래서 그랬는지 쥐띠 본성을 살폈는지. 근데 이 사람은 뱀달에 났으니까 쥐가 뱀을 보면 그야말로 기절초풍한다. 죽음 직전까지 갔다가 쥐가 뱀한테 잡혔다가 빠져나오는 경우도 한두 번 봤어요. 근데 그건 저승 앞에 갔다가 빠져나온 거겠지. 이 황병기 영상이 있는데 사람 죽었을 때 초혼 부르는 거. 그거 보면은 뱀이 쥐를 잡아먹고 부르르 떠는 것 같은 느낌이 있어 우러나와. 그 사람이 그 가야금 그 작곡했는 거 중에. 예. 그 초혼. 우리 초상 났을 때 초혼 부른다고 하는 거 있거든. 그 사람이 작곡한 게 꽤 여러 개 되고. 그거를 국립극장에서 공연을 하는데 사람들이 뛰쳐나가고 막 그랬잖아. 미궁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것도 그게 미궁인가? 예, 아마 그럴 거예요. 이불 덮으시고 들으면 저승가 기분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더라고요. 예. 그게 미궁이었나 보다. 또 휴이시라고 하는 사람이 천체 물리학자인데 그 사람도 뭐가 무서워서 쥐가 4월 달에 나면은 뱀은 무서워하는 거예요? 쥐띠가 4월생인데 나한테 보러 왔다. 젊은 애들이 왔으면은 천방지축이니까 아직 모르지만 나이 먹은 사람이 왔다 하면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사람이에요. 여태껏 살아오면서 그런 경우를 수도 없이 많이 겪었거든.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게 몸에 배였어. 내가 4월 손님이 있나? 없어. 그렇게 조심스러운 사람은 없어. 어디 가서 길게 있지를 못하지. 가다가 뱀을 만났는데 기절초풍하고 딴 데로 가야지. 근데 검색을 하다 보니까 그 허은아라고 하는 애가 있는데 임자생인데 얘가 국민의힘의 비례대표로 됐다가 탈당을 해서 개혁신당에 이준석이한테 갔다가 또 개혁신당에서 쫓겨났어. 왜 쫓아냈는? 그럼 이준석이가 그 당대표를 내놓으라고 했나봐. 그래갖고 이제 이준석이하고 한번 붙었다가 어쨌든 쫓겨나갖고 또 민주당으로 가갖고 이재명이 지지한다고 해서 선거 전에 갔어요. 가갖고 지금은 그 이재명이가 어디다 붙여줬잖아. 민주당이 그 대통령실 가서 일하더라고요. 근데 얘가 또 그것도 했더라고. 저 승무원 생활도 5년 했더라고요. 허은아 해갖고 한참 동안 시끄럽게 굴었잖아. 이준석이 하고 해갖고. 그런데 맨날 너한테 그렇게 기절초풍만 할 수 없어. 응? 나도 약올르거든. 응? 나도 약올라. 내가 쥐띠라고 해서 너한테 맨날 죽을 수는 없잖아. 당하고 하다 보면 그런 생각 들겠어요? 안 들겠어요? 이게 연쇄살인범. 얘가 17명을 죽였어.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애가. 얘가 사람 죽이는 방법은 음료에다 독을 타서 먹이는 거야. 그래갖고 시체를 절단을 해서 고기도 먹고. 인육을 먹었구나. 몇 명을 죽였다고요? 17명. 미국 사람이에요? 예, 제프리 다머라고 하는 사람인데 종신형을 받았는데 교도소 안에서 맞아 죽은 것 같아. 근데 17명을 왔는데 사형을 안 시키고 종신형을 시켰다고? 근데 그 주에 사형제가 없어졌다는 없어져. 거야. 그래서 종신형을 받아서 살다가 같은 감방 안에 사람한테 두들겨 맞은 거야. 제프리 다머라고 해갖고 그 연쇄 17명
이게 그거야.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해 한다는 말. 쥐가 뱀한테 영원히 꼼짝 못하는 게 아니야. 내가 몰래 너 얼마든지 죽일 수 있어. 아까 이런 거라도 잘못 살면은 나중에 비참하게 죽는다. 비참한 생활 하게 된다. 내가 비참해도 너 얼마든지 때려잡을 수 있다 하는 거. 내가 이 오를 하면서 선생님 생각은 많이 했어. 아, 이렇게 해서 완벽하게 하려고 하는구나. 그 생각을 했어요. 어두울 때 움직여야 되는데 어둠이 가장 짧은 때 있잖아. 낮이 가장 길고 내가 움직일 시간이 짧으니까 이 짧은 시간에 해치워야 되니까 완벽하게 준비하지 않으면 해낼 수가 없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더 완벽함을 주장하는구나. 그 사람은 나이가 먹었는데 뭐 특별하게 한 일은 없고 그냥 살림을 열심히 살았던 여자인데 뭐 모르는 것도 없고 못하는 것도 없고 그래요. 근데 조심조심 하면서 살지. 근데 요 사람은 장모고 요 사람은 사위야. 그런데 자기 딸이 등치가 크거든. 그 사위도 등치가 크대요. 근데 결혼해갖고 처음에 뭐 하는 것 같았더니 별로 신통치 않다고 그러더라고. 그러더니 얼마 뒤에 우리 사위가 뭐를 한다고 뭐 자격도 따고 그랬대. 그래서 뭐 하느냐고 그랬더니 그거를 한다 그러더라고. 가스 안전 진단. 그러니까 그 가스 안전 진단 하려면은 그 가스관 타고 이렇게 오르고 내리고 해야 되는가 봐요. 지붕에서 꼭대기에서. 그래서 그 등치 갖고 어떻게 한대요? 그랬더니 그래도 잘 한대요. 쥐가 짧은 시간 안에 일을 해쳐야 되니까 모든 게 완벽해야 된다 하는 그 자체가. 가스도 진짜 완벽해야지. 가스 허술하면 큰일 나잖아요. 아버지 부시 대통령 2차 대전에 참전을 했는데 그 9명이 비행기를 탔대나 그랬는데 그중에 부시 대통령 혼자만 탈출을 해갖고 바다에 떨어졌고 다른 사람들은 잡혀갔대요. 근데 그 잡혀간 그 사람들은 절단돼갖고 일본군한테 잡혀가고. 우와. 그러니까 부시 대통령은 그냥 구사일생을 한 거지 2차 대전에서. 그러니까 바다에 떨어졌는데 어디까지 헤엄쳐서 갔다 그러더라고. 낙하산 탈출해갖고. 이문열. 어둠의 자식들이 이문열이 쓴 책이에요.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예. 그게 이문열이 거고. 예. 어둠의 자식은 누가 쓴 건가? 꽤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많이 썼는데. 예. 기억 안 나요. 요거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냐 하면은 쥐가 5월 달에 낮이 길어서 바깥에 활동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랬는데 소설 쓰려면은 들어 앉아 있어야지. 바깥에 나와서 활동하기가 어려우니까 아예 들어 앉아서 소설을 썼다, 글을 썼다 하면은 예술거리가 될 것 같아요. 또 이우한 그 미술 작가, 그 사람도 엄청 비싼 작가던데 설치 미술이 뭔가 했더니 인테리어 하는 거. 예? 그 바깥에 뭐 조각 같은 거 네. 이렇게 하고 그러는 거를 설치 미술이라고. 병자, 가보, 정축. 이 사람 처음에는 뭐 점점 찍어갖고 그 비싼 값이었던데 요즘에는 그 설치 미술을 많이 하더라고. 그 김 선생님 완벽하게 해서 유명한 사람 되세요. 아버지 부시도 있고 이문열 작가도 있고 이우환. 유명한 사람들이 많네. 예. 예. 이 사람들 웅덩이에 불나도록 앉아있던 사람일 것 같아. 쥐가 한 군데 가만히 있는 성질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그렇게 줄기차게 앉아 있었다고 하는 거. 부시 대통령은 냉전을 종식시킨 대통령이라고 평을 했던데. 아버지 부시가 더 낫지 않았어요? 모르겠어요. 나는 대통령에 관심이 그렇게 없었어. 살아오는 동안. 왜 그러냐 하면은 나 사는데 바빠갖고 대통령에 관심 둘 여가가 없었어.
윤석열 대통령 될 때는 조금 생활이 나아지니까 대통령이 누가 될 건가 하고 누가 됐으면 좋겠다 하고 생각을 했었지, 그전에는 대통령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미월로 들어가면은 미월은 양달인데 이제 보리 타작한 거 다 걷어들여서 보리가 마루에도 쌓여 있고 저 앞에 그 창고 같은 데 소양강 같은 데도 갖다 보리 쌓아놓기도 하고 마루 밑에 감자 있기도 하고 그러는 때예요. 밀보리 쌓여 있는 집. 그런데 휴가철이란 말이에요. 서울에서는 아예 집 잠궈놓고 먼데 휴가도 가지만 시골에서도 그렇게 가는 사람도 있지만 아침에 철렵 패러 가는 사람도 있어요. 집 비워놓고 가마솥 지고 막 개 끌고 가기도 하고 감자 옥수수 짊어지고 장물가로 가서 하루 종일 놀다 그럼 하루 종일 집은 비어있지. 그래서 밀보리 쌓여진 빈집이야. 빈집. 그러니까 쥐는 뭐 만판 들어가서 내 살림 차리기 좋죠. 들락거려도 좋다는 허락. 대신 너 들어오는 거는 좋은데 집은 지켜달라. 응? 네가 뭐 도둑놈 내쫓을 수는 없지만 누가 왔다 갔다 하는지 그거는 다 나한테 일러줘야 된다. 그런 책임도 없이 들어와서 먹고 만판 놀다 가라는 게 아니다. 그 얘기예요. 대신 책임은 완수해. 빈집에 들락거리는 것들의 동태를 파악해놔라. 그래서 그에 합당한 일을 하게 된다. 이거는 내 손님이었더랬었어요. 형사과장. 한참 형사과장으로 있다가 퇴직을 했으니까 퇴직할 때는 더 직급이 올랐겠죠. 그랬는데 경찰서장 했다는 소리는 못 들었어. 신태환 이 사람은 서울대 총장. 근데 똑같은 사주가 있거든. 이 사람은 대학 총장을 했는데 이 사람은 평생 남의 빈집만 지켜주었어. 근데 죽었어. 40몇 살에 일찍 죽었어. 시골에서 살았는데 그래도 농업고등학교는 나왔거든. 그런데 둘째 형이 이혼을 했어. 서울에 와서 살다가. 그러니까 요만한 애들이 놔두고 일을 하러 다녀야 되니까 서울 올라와서 그 애들 봐주다가 또 애들이 좀 적당하게 크니까 이제 두고 시골 내려갔어. 그러다가 또 셋째 형이 교통사고가 났어. 그래서 병원에 1년 동안 들어넣어 있었대. 그러니까 와갖고 또 둘째 형이 하던 오토바이 센터를 지켜줬던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빈집만 지켜주니까 빈집에서 할 일 없으니까 이제 술만 사 먹고 그러다가 그게 동맥경화인가 뭔가 그걸로 해갖고 얼마 못 살고 죽었어요. 빈집 지켜준다 했는데 빈집이다 하는 거에는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 이건 굴렁쇠 사주라고 하는데 얘는 뭐를 했냐면 서경대를 나와갖고 러시아로 이제 가서 박사학위를 따갖고 왔어요. 근데 돈 많이 들었지. 이게 천살이고 이게 황금이고 현대무용이 온갖 재주 다 부려야 되는 게 현대무용이잖아. 굴렁쇠 타는 거 저리 가라지. 그런데 가정사는 빈집에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를 가면은 빈집이 금방 되나 봐. 그 꼬마 디자이너로 들어갔는데 수석 디자이너가 금방 죽어버렸대나 어쨌대나. 그래갖고 단번에 수석 디자이너로 올라서고 그랬더라고. 그랬는데 휴가철 지나면은 나와야 된다고 하는 게 단서가 다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금방 진급하는 모습도 나오지만 거기서 길게 눌러 있을 수는 없다 하는 게 전제 조건으로 붙어 있는 거예요. 쥐는 어두운 데로 다니고 자식 양육에 책임이 많다. 자식 양육을 하려면 먹이고 입히고 잠재우고 또 교육시켜야 되고 이거 다 해야 된다 하는 거. 먹고 시장에 먹을 거 제일 많이 팔죠. 시장도 가깝고 또 먹는 거 식당도 가깝고 음식 요리에도 가깝고 그 셰프 나오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 사람들도 많더라고요.
입히고 옷, 잠재우고 주택, 교육, 선생 이거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거. 농사를 안 짓는 대신에 이런 거 다 해야 된다 하는 거. 그리고 밤이 기냐 짧으냐에 따라서 달라지고 3월 달에는 밤이 긴 때는 아니지만 짧은 시간에라도 먹을 게 많이 나오는 때다. 그다음에 이제 미월로 들어가서 미월은 잠깐 사는 집. 그다음에 이제 신유술 여기 가면은 한참 동안 좋아요. 그다음에 해자에서 그런 거야. 여기는 어두우니까 도둑놈만 몰려든다 하는 그런 모습. 내가 암만 열심히 일하고 그랬어도 갖고 들어오니까 또 끌고 나가는 놈들이 있다. 여기는 널린 게 먹을 건데 집 가까운 데서 살아갖고 그 도둑놈 소리 듣지 말고 저 멀리 나가서 살아라 하는 얘기 여기서 할 수 있고, 요거는 잠깐 내가 남의 집에서 주인 행세 할 수 있다. 요런 데서는 훨씬 편하게 진술 충미 내가 목적한 바를 편하게 갈 수 있는 반면 여기 인묘 사오 여기서는 엄청 노력해야 된다. 엎친 데 덮친 격이 여기서 많이 나온다. 그리고 해자는 물고 들어오는 놈 있는가 하면은 물고 나가는 놈이 있다. 이게 버는 놈 따로 있고 쓰는 놈 따로 있다 하는 얘기. 이렇게 판단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 다 못하겠네. 여기까지만 할게요.